대표 정철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박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에서 온 임업후계자 정철자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이제 저희 임업을 준비하면서 했던 그 여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과정, 또 임산물 재배 및 판매 방법, 또 마케팅 전략 등을 담은 이 수기가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운 그 임업 후계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 수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 농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가평읍 2밀리라는 대금산 자락에 위치해 있고요. 이 대금산은 해발 한 700m 정도 되고요. 저희 농장은 해발 5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농장 이름은 이장형님네 산속농원입니다. 이 이름은 저희 시동생이 2밀리 이장이라서 저희 농장을 동네 분들이 이장형님네 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참 이게 농장 이름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이장형님네 좀 길긴 하지만 산속농원으로 정했고요. 저희 임산물 재배하는 것들은 산양삼, 산떠덕, 산두릅, 또 토종 자작나무 수액, 또 쌈 산채 외 임산물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귀촌을 결심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아버님이 저희한테 물려주신 임야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부 다 도시에서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이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자연을 동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남편하고 같이 산을 갔는데 그 산이 주는 위로 또 산속의 맑은 공기, 또 꽃향기, 또 멋진 나무들이 저희 산으로 이끌어서 그 산이 주는 매력에 이끌려서 이제 노후를 이곳에서 보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아까 저분은 남편분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산을 물려주신 시아버님한테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요. 또 제가 임업 후계자로 지정이 되고 또 그 해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신 분이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공모사업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얼떨결에 그 해에 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5억까지 가능한데 저희는 이제 갑자기 이게 노후를 보내려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할지 어떨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5억을 다 신청하지 않고 한 3분의 1 정도 금액만 신청을 해서 기반 시설만 한번 조성을 해보자 해서 공모 사업을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했고요. 2020년도에 저희 산떠덕하고 산두릅을 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인증한 청정수푸드 지정을 받았고요. 비로소 이제 2021년도에 산두릅하고 산떠덕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임업진흥원에서 하는 청정 임산물 대축제 온라인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판매를 시작했고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제 복합경영단지 조성을 했다니까 그게 어떻게 조성을 했는지 그런 거를 문의를 많이 하시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영단지 조성할 때 제일 염두에 두실 거는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기반 조성을 먼저 하시고 차후에 한번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받아서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보시면 5억을 다 받아가지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돈 낭비하시는 분을 여러 분 뵀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딱 맞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반 조성할 만큼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제 숲가꾸기, 전기시 가설하고 작업로 설치하고 산양산 파종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울타리 설치, 또 저희 산림 경영관리사 설치를 했고, 이제 산양삼, 산떠덕, 산두릅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간판도 설치를 했고, CCTV 설치했고, 이제 나머지 임산물 이렇게 파종을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조성 내역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게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산에는 울타리를 뭘로 쳐야 되는지 제가 할 때 그랬습니다. 이게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제 이거 저희 울타리 설치하는 장면이고요. 이 임야의 울타리는 밭에 치는 울타리랑 틀려서 저런 중장비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 숙련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섭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운 좋게 저희 시동생이 이장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장면이고요. 저렇게 저희는 이제 저희 산을 중앙에 임도가 지나가서 울타리를 양 옆으로 치느라고 굉장히 길이가 많이 나왔어요. 견적이. 그래서 이제 지금 양 옆으로 치는 과정이고요. 저 밑에도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이제 능양망이라는 울타리로 설치를 했고요. 설치 길이는 한 약 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작업로 개설인데요. 그 임산물을 재배하시려면 작업로는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작업로 개설하실 때도 잘 그 동선을 생각을 하시고 경사도도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저희는 처음에 잘 모르고 굉장히 이렇게 경사도 있게 해가지고 차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작업로 개설을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시행착오도 겪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작업로가 한 800m 했는데 한 7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것도 2018년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마을하고 굉장히 외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사를 좀 지으려고 했더니 아무도 와서 져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이동주택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구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 설치하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그 길이 산에 있다 보니까. 근데 어찌어찌 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여기에서 너무 행복하게 저희가 임산물을 재배하면서 저희 남편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춘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장을 돌보고 있는데요. 거의 여기에 들어가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양섬 파종하는 장면인데요. 저희 임지는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총 3년 동안 경영단지 조성하면서 한 15,000평의 그 산양삼 씨앗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파종하는 장면들이고요. 요거는 한 2019년도에 제가 찍은 것 같은데요. 산양삼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를 제가 찍어놨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두릅 식재도 했고요. 그래서 요 산두릅은 올 봄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채취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발송했던 산두릅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포장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청정수푸드를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청정수푸드 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판매를 했고요. 네, 산떠덕도 한 2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렇게 파종을 해서 올 봄하고 가을 채취해서 또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고 지인들한테도 판매를 했는데 저희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CCTV 설치한 장면이고요. CCTV는 한 15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 임야는 생각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15개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후에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예, 이제 마가목하고 벌나무 이런 것도 좀 식재를 해놨습니다. 이제 숲가꾸기인데요.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그 가평의 같은 임업 후계자분께서 한 번은 벌목을 싹 하고 거기다가 그 독화를 심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무를 다 잘랐더니 너무 뜨거워서 일을 못 하겠대요. 나무는요, 한 번 자르면 다시 키우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할 때 정말 신중하게 나무는 최소한으로 자르고 꼭 필요하면 또 그 다음에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자르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맨 마지막 해 간판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이제 메인 간판하고 보조 간판 이렇게 2개, 그다음에 이정표도 있었는데 그건 사진에 제가 올리질 못했고요. 주변 분들이 간판이 예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긴 하셔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장형님네 산성농원의 저 캐리커처는 저희 조카가 미대를 다니는데 걔한테 10만 원을 주고 만들어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는 그 충분한 교육하고 견학을 하신 후에 이런 작물 재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해에 다 공모사까지 돼가지고 산양삼 파종을 이제 첫 해 했는데 그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동네 분들한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는 건지, 물론 이제 그분들은 산양삼 파종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국임업진흥원 그 평창에서 하는 산양삼 재배기술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1년 과정. 예, 그런 거 외에 뭐 여러 가지 견학도 가보고 해서 나름 이제 그 머리에 이제 이렇게 키우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좀 생겨서 자신감을 갖고 이제 그 다음에 파종하는 거는 이제 동네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런 교육들을 하시면 그 인적 네트워킹이 형성이 돼서 굉장히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일례로 보면 그 산야초 랑 효소의 이제 전문가이신 분이 저희 그 산양삼 재배기술 과정에서 만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소개해 주기를 멸종 위기종인 산작약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그 고급 산채인 병풍치라는 게 있어요. 방풍치가 아닌 병풍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게 유망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근데 이런 게 귀해요. 모종 구하는 것도 귀하고 해서 그분들한테 통해서 저희가 좀 분양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증식에 힘쓰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교육은 밑바탕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몸소 체득하는 거 이상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정말 이렇게 명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작물을 재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농원을 견학하거나 비슷한 재배지를 방문하는 등 이렇게 직접 체득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 경험을 쌓아서 자기 임지에 맞는 재배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재배하시는 분마다 다 말씀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임지는 또 틀려요. 그래서 그 이론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정리를 해서 나한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작물 재배 시작하실 때는 충분한 교육, 견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키우면서 체득하는 방법 이상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내 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SNS 적극 활용하시라고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 농원 홍보도 물론 되지만 방송 출연 기회도 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MBN이나 뭐 EBS 이런 데서 굉장히 제의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MBN 생생정보마당 그 건강을 요리하는 약선 보감에
저희 그 산더더그 방송을 했어요. 5월 12일 날.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하면 그 작가들이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서 많이 방송 제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SNS는 정말 앞으로 그 농업을 하시든 임업을 하시든 수산업을 하시든 이거는 이제 기본이 된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중장년층이 이거 SNS 적극 활용하는 거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업진흥원에서 임업소득 증대 지원사업 설명회 안에 거기 이제 뭐 편집하는 거라든지 뭐 거기다 자막 넣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더 하고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만 했었는데 유튜브, 인스타그램까지 적극적으로 지금은 확장해서 할 수 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SNS를 적극 활용하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물론 홍보 효과가 가장 커요. 그렇지만 이제 임산물이라는 거는 그해 심어서 그해 파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기다림이 있어요. 그 과정을 기록하는 기능이 있어야지 고객들이 나중에라도 우리 임산물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배하는 과정을 쭉 기록하셔서 꼭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기를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보시면 이제 블로그, 그다음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잠깐 저희 그 방송했던 거 잠깐만 틀어볼게요. 산더덕인데요. 4년쯤 돼가요. 그럼 한 4년 산 더덕이라고 네. 보는데 네, 두 분이 키운 산더덕은 특히 농약이나 화학 비료 없이 재배를 한 거라서 네. 임업진흥원에서 청정 숲푸드 인증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청정 숲푸드. 정말 귀한식 재료였어요. 자, 실은 산더덕입니다. 우와, 지금 바로 캔 산더덕. 우와. 지금 산양삼을 물리치고 산더덕이 오늘 주인공이었어요. 향이 더 예, 셌어요. 산더덕이 밭더덕하고 틀린 거는 씨를 뿌려놓고는 아예 사람이 인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 그대로 거의 자라기 자연산과 때문에 가깝다고 봐야 그래서 되기 때문에 향도 아주 엄청 향이 강하고 밭더덕에 비해서 네. 그다음에 이 껍질이 얇아요. 친환경으로 키운 것들은 네. 굳이 껍질 안 까고 드시면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대로 이 잔뿌리까지 다 껍질까지. 피디님 이거 그냥 먹을 수 있다는데 우리 먹어봅시다. 이거 쓱쓱 흙만 털어서 먹어봅시다. 어디? 네, 저희 방송 중에 제 일부분만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임산물을 재배하면 사람들한테 왜 임산물이 좋은 먹거리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 이거를 고가에 팔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물에 대한 공부와 이해는 뭐 필수고,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자꾸 홍보를 해야 돼요. 그 밭작물 같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어떠한 화학 비료나 농약 없이 재배되어 인간의 인위적 간섭 없이 자연 그대로 자생해서 그 식물은 자생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 물질을 황산화 물질을 많이 이렇게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기 방어 물질이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향, 색깔, 가시 이런 걸로 나타나요. 당연히 이렇게 황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임산물이 사람에게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그 구매자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런 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객관적인 증명이 없으면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청정수푸드 인증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요. 저희 청정수푸드는 정말 무농약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임업인들이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저희 가평 임업 후계자분들은 제가 이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주변에 거의 다 이 청정수푸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마케팅을 해보니까 청정수푸드라는 그거를 굉장히 각인을 시켜드리면 아무리 비싸도 사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꼭 임산물이 왜 좋은지를 정말 널리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찍을 때, 아까 그 방송 찍을 때 자막에 청정수푸드와 MC들이 이거 멘트를 하는 조건으로 찍었어요. 왜냐하면 내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임산물이 왜 좋은지를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고요. 11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기 발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산에 갈 때마다 똑같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맨날 똑같을 것 같잖아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가면 재미있고, 그리고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모래도 하나 밤이라도 떨어져서 주워오고, 뭐 능이버섯 따면은 능이라도 하나 가서 간져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숲은 그거를 치유해주는 힘이 엄청납니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다들 행복하다고 하시잖아요. 그 여러분 임업인들이 그 산에서 행복하고 또 위로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려면 저는 이 비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젊으신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중장년층은 나를 위한 기촌이 되길 권장드릴게요. 젊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근데 임산물은 그렇게 큰 소득을 바라보고 하시면은 당장은 소득이 안 나와요. 그 대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월이 흐르면서 소득은 배가 될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현재 직장이 있으신 분은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 천천히 같이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임산물은 바로 소득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직장 그만두지 마시고 병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영님 네 산속농원의 대표이신 정철자님께서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발표자분들에게 또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고 또 답을 듣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또 사전 이벤트로 무엇이든 물어보산이라는 이벤트를 또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에 또 올라온 질문들과 또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남겨주신 내용을 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희준님께 그 선생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지원 사업이나 또 교육 등 다양하게 참여하신 것으로 또 보이시는데 후배 기산촌인에게 가장 참여를 또 추천하는 프로그램에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지원도 하고 또 지원도 받고 그랬는데요. 저는 임업진흥원에서 선정하는 그룹경영체 그 사업에 꼭 좀 이렇게 도전을 해보셔서 선정되셔서 많은 지원을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사실은 그룹경영체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같이 속해 있는데요.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고 임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야를 확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니저님이 계셔서 저희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매니저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가닥을 잡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룹경영체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윤창효 대표님께 또 들어온 질문입니다. 귀산촌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또 산촌에 남게 된 아주 가장 큰 또 매력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산촌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유를 일단 많이 받았고요. 제가 한 6년 차 되다 보니까 숲에서는 작물 재배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육림을 했으면은
하드웨어 기반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50년은 그 숲에서 어떤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그게 앞으로 50년의 숲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숲을 보시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경험을 숲속으로 가져오시면은 더 금전보다 더 좋은 그런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등림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아까 또 SNS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소득 창출을 위해서 또 어떤 식으로 SNS를 운영하시고 또 도움을 받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SNS 따로 도움을 받은 거는 없고 제 딸아이의 어떤 취미생활이 지금 채널이 돼버렸어요. 지금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인스타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제가 늘 숲사진을 제가 보내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 생활한 아이가 집이 그리우니까 그래서 보내줬던 것이 사실은 그 홍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는 사실 이쪽에 SNS 쪽은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딸아이가 그건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이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딸분께서 또 이렇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그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SNS에 또 하시는데 또 유튜브. 그렇죠. 이제 그 유튜브를 하는 거는 쟤는 찍지만 어쨌든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해야 되는 거는 저와 제 남편이 다 하죠. 예. 근데 쉽지는 않지만 재밌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뭐 50 넘어가지고 눈썰매 타보셨습니까? 선삭생활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정철자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산림복합경영단지 또 조성을 왜 진행을 하게 되셨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또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귀촌을 준비하려고 산에 갔더니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사실 그 돈을 투자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답이 없어서 저희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조성사업과 지원 자금을 받으실 때는 예전에는 정말 그냥 신청만 하면 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저희가 그 교육 가서 그 파주에 계신 어떤 젊은 분이 생산단지 한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뭐 영상도 찍으시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그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하실 때는 정말로 내가 어떤 자금이 필요하고 일단은 기반 조성하시는데 쓰는 자금만 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기반 조성이 된 다음에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면 2차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꼭 필요한 금액만 받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2021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또 무엇이든 물어보산 이 사전 이벤트로 받아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귀농에 비해 귀산촌에 대한 정보는 또 잘 알려지지 않아 이번 토크쇼가 기대된다고 하시는데 김희준 회원님께 또 질문 드린다고 합니다. 귀농과 귀산촌 사이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귀산촌의 또 특이함은 무엇인가요? 귀산촌은 사실 귀농의 일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농업경영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임업경영체랑 같이 붙어 있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형제지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농촌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논과 밭 그런 데서 경작을 하고 또 이렇게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이 귀농이라면 그 여백에 있는 산자락, 그 임야를 이용해서 또 어떤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게 또 귀산촌이 아닐까. 그래서 귀농의 여백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한 번 더 질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등님에게 또 질문인데요. 귀산촌을 하기 위한 가족의 준비는 또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이 귀산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입이 쉽게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경제력이 강하게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혼자만 할 수 없고 또 독단적으로 이 모든 것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20살이 넘으면 어떻게 독립을 해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했어요. 공부를 잘하라고 한 이야기는 저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가진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는 1등만 알아주지 꼴등은 안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꼴등이 재능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택해서 하는 것이 아마 인생을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이제 저희는 애아빠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업에서 손을 놓으면 경제력은 이미 상실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 딸아이에게 부탁을 했었고 또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었던 부분입니다. 아,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하나 뽑아볼게요. 이번 질문은요. 정철자님께 또 왔네요. 귀산하면 가장 큰 불편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벌레와 뱀입니다. 벌레를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나방 나는 잘 모르겠네. 남편이 그런데 장수하늘 son가 하여튼 그런 큰 곤충들이 관리사로 끊임없이 날라들어요. 그래서 포충기도 큰 거도 사보고 인터넷 나오는 퇴치 방법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다 소용이 없었고요. 그냥 친구가 되기로 했고요. 또 저희 산에는 특히 그 살모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양산밭에 풀 뽑아주러 올라갔다가 그 풀 뽑은 거 모아도 양동이를 팽개치고 내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살모사는 쥐를 잡아주기 때문에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산양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린 결론은 뱀을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뱀은 먼저 사람이 밟거나 해하지 않으면 절대 물지 않아요. 그래서 뱀이 놀라지 않게만 하면 돼요. 어디 갔을 때 굉장히 주의 깊게 거기를 보고 일을 시작하시고 각반을 꼭 차시고 그다음에 또 뱀이 퇴치 싫어하는 그런 냄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마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각반 차시고 조심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뱀을 잡을 수 있는 집게를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여태까지 사고나 이런 건 없어요. 일단 뱀은 보면 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여성 임업 후계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인데요.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예, 저는 그런 게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극복 잘하고 있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또 조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진짜 이제 마지막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효님께 질문인데요. 귀산촌으로 또 버섯이나 또 작물 재배 이외에 생계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거든요. 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골의 시스템이나 도심의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술집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 학원도 있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통 투잡은 기본이고요. 쓰리잡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저 나이가 비슷한데 쓰리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판매도 하고요. 임산물 재배도 하고 또
계약 단기 계약직도 하고 있어요. 3가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공무원도 그러고 직장인도 그러고 거의 다 투잡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쓰리잡은 거의 뭐 투잡 쓰리잡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촌에서 오히려 더 많은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것으로 한번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또 생각하지 못한 질문과 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금은 낯설기도 또 막막하기도 했던 귀산촌이 오늘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은 더 구체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와 같이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귀산촌 희망자분들의 안정적인 귀산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드리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귀산촌 온라인 교육 그리고 또 포레스트 위크도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귀산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서 또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어서는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임업 현장의 목소리가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나의 산림살이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 진행자 노성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